1번 동남아시아 위폭풍 방패 필리핀. 공식 명칭은 필리핀 공화국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한 공도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7,6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해 1,000개의 섬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섬을 가진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양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이 각각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양 관광 개발에 큰 이점을 제공하며 매우 풍부한 수산 자원을 창출합니다. 7,6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하니 필리핀이 면적이 매우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필리핀 인구는 약 1억 1,9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중 거의 절반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섬에 거주합니다. 필리핀은 화산섬, 원시백사장의 변, 화려한 산호초, 거대한 석회암 동굴 시스템이 인상적으로 결합된 세계에서 드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나라에는 2,000개 이상의 동굴이 탐사되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천 개의 동굴이 더 있어 동굴 탐험가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0.25%만 차지하지만 전 세계 동식물종의 5%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가진 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곳의 고유종 비율이 매우 높아 필리핀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희귀한 독수리이자 멸종 위기에 처한 국가 상징인 필리핀 독수리,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인 타르시오 원숭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독사 등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평양 폭풍벨트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 폭풍을 자주 겪습니다. 매년 약 20개의 폭풍이 이 나라를 강타하며 그중 9에서 10개가 직접 상륙합니다. 기록된 가장 파괴적인 폭풍 중 하나는 2013년 슈퍼태풍 아이엔 해연으로 바람 속도가 시속 315km에 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6,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약 4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로 들어오는 폭풍이 최전선에 위치한 필리핀은 종종 이 지역에 폭풍 방패로 불립니다. 2번 이혼금지령과 종교적 다양성. 필리핀 인구의 약 80% 가로마 가톨릭을 믿으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톨릭 공동체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뒤를 잇습니다. 이는 불교나 이슬람교가 주를 이루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독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중요한 이슬람 명절을 국경일로 인정합니다. 이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이전의 민다나오와 슬루 같은 남부 지역이 이슬람 소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가톨릭보다 약 200년 앞선 14세기부터 필리핀에 존재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인구의 약 6%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주로 남부 지역의 모로족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드 알피트르와 이드 아라드하라는 두 개의 주요 이슬람 명절을 공식적으로 전국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가톨릭 국가들처럼 크리스마스는 필리핀에서 매우 중요한 축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9월이 되면 많은 라디오 방송국이 크리스마스 음악을 틀기 시작하고 쇼핑몰과 주거 지역은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됩니다. 사람들은 신방가비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데 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연속으로 9일 동안 새벽 미사를 드리는 전통입니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 해 4개월에 걸친 축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논란이 되는 규정으로 유명한데 바로 이혼금지령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혼을 금지하는 나라는 바티칸과 필리핀 단독국뿐입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을 끝내고자 하는 부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혼인무효와 애뉴르먼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톨릭 교리가 결혼을 신성한 성사로 간주해 깨뜨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톨릭의 강한 영향이 사회와 정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필리핀 하원은 이혼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혼금지령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3번 필리핀 이민대 제국. 필리핀 여성은 아시아의 부드러운 매력과 유럽 혈통의 날카로운 매력을 조화롭게 지닌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꿀빛 갈색 피부, 깊은 눈매, 높은 콧대, 균형 잡힌 얼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검거나 짙은 갈색 머리는 열대적인 매력을 더해줍니다. 밝고 친근한 미소는 즉시 호감을 주고 친근한 느낌을 전달하는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성은 자신감, 매력, 섬나라 출신 특유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그들은 국제미인 대회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 한 세대만에 그들은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 같은 대회에서 9개의 주요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4대 미인 대회 왕관을 모두 획득한 나라입니다. 미인 대회 우승자가 탄생할 때마다 국가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미인 대회 우승자는 영웅처럼 환영받으며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축하하고 언론은 때대적으로 보도하며 대기업들은 협찬 제안을 줄지어 보냅니다. 많은 이들은 필리핀에서 미인 대회 우승자가 올림픽 선수나 유명 가수 못지않게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광 덕분에 미인 대회 우승자의 꿈은 대중문화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많은 어린 소녀들이 부모로부터 캐더크와 연설 기술을 어린 나이에 배우며 언젠가 왕관을 쓰는 꿈을 꿉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지역사회가 한 명이 지역 소녀를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 돈을 모아 코치를 고용하고 이브닝 드레스를 준비하며 인터뷰 기술을 훈련시키는 뜬마치 국제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를 준비하듯 합니다. 그러나 미인대회가 국가적 꿈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두운 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고 가족과 연락이 금지되며 엄격하게 관리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스 제니나 산미구엘은 한 번에 하룻밤에 84,000 싱가포르 달러, 약 8,700만 원을 제안받았으며 연인이 된다면 그 금액이 8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 여성들은 미인대회의 불공정함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주최 측이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을 강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론도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며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번 필리핀이 라스베이거스, 루손섬 중부에 위치한 앙헬레스시는 오늘날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곳으로 다양한 바, 노래방, 성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과거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였던 클락 공군기지, 클락 에어베이스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기지는 1903년에 포트 스토엔버그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특히 베트남 전쟁 동안 이곳은 미국 군대의 동남아시아 전략 물류 중심지로 전성기에는 15,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주둔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기지 정문 바로 밖에 있는 발리바고 지역에는 미군을 위해 수많은 바, 나이트클럽, 마사지 업소가 생겨났습니다. 필드즈 에비뉴는 가장 활기찬 거리로 수천 명의 현지 여성들이 고객관계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변형된 성매매 활동이 많았습니다. 1991년 피나투보아 산이 강력하게 분화하고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클락 기지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쇠퇴하기는커녕 일본, 한국, 호주, 미국에서 온 외국 관광객들로 인해 앙헬레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계속 발전하며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앙헬레스를 필리핀이 라스베이거스 또는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젊은 여성으로 많은 이들이 유혹당하거나 강요받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해야 했습니다. ECPAT와 유니세프 같은 국제단체에 따르면 한때 필리핀에서 최대 8만 명의 아동이 성착취 상황에 처했으며 앙헬레스는 가장 우려스러운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리가 제한적이어서 HIV와 성병 감염 위험이 증가했으며 한때 이 산업 종사자의 30%가 치료받지 못한 체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앙헬레스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축제를 개최하며 반문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은 바뿐만 아니라 애꿎은 사유적을 방문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며 루손 중부의 독특한 문화를 탐험합니다. 앙헬레스 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5번 죽음의 노래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면 단연 노래방입니다. 이 나라에서 노래방은 단순히 인기 있는 활동이 아니라 민족 문화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노래방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집안, 차 안, 가족 모임, 심지어 장례식에서도요. 솔로로, 듀엣으로 혹은 이웃 전체를 초대해 함께 노래합니다. 필리핀의 노래방 기기 수는 놀라울 정도인데 한 해에 만 거에 100만 대의 가정용 노래방 기기가 판매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은 TV를 많이 보지 않고 대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해가 지면 노래방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심지어 길 가위 작은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밥을 먹으며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준비해둡니다. 흥미롭게도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잘 부릅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타고난 강렬한 목소리와 음악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한 때에서 마이크 테스트로 노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어 사람들을 소름돋게 한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샤리스 펜펜코, 커라이스 펜펜코, 독일 거리에서 노래하던 영상으로 시작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은 길거리 노래 경연, 교회 합창단, 일상적인 노래 활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합창단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노래가 필리핀 사람들의 천연자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방 열정은 마이웨이 킬링스, 마이웨이 킬링즈라는 기묘한 현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박자에 맞지 않게 부르거나 너무 많이 불러 누군가가 공격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일부 노래방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곡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자체가 원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폭력 사건이 이 곡과 연관되면서 필리핀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번 수도 한복판이 빈민가.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이자 최대 금융 및 정치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현대적인 대도시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번화한 상업지구, 아시아몰, 몰 오브 아시아, 이나마카티 금융지구 같은 고급 쇼핑센터까지 즐비합니다. 하지만 물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톤도 지역의 해피랜드는 마닐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빈민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천 명이 근처 쓰레기 매립지에서 좋은 철판, 목재, 비닐 등으로 만든 임시 오두막에서 비좁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마닐라의 높은 생활비, 특히 집세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흔한 직업으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일용직 노동, 소규모 장사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패그라는 음식입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버려진 음식을 모아 깨끗이 씻고 다시 조리해 한 끼에 약 270원, 물결표 675원에 판매하는 음식입니다. 비위생적이지만 이 지역의 많은 가정에서 파그는 매일의 주식입니다.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해피랜드에서 멀리 내다보면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윤곽이 보이지만 두 지역의 생활 조건 차이는 충격적일 만큼 큽니다. 빈민가 외에도 마닐라에는 묘지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닐라 북부 묘지, 매닐라 노스 세모테리는 수천 명이 안장된 곳이지만 동시에 수백 명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이 집세를 낼 돈이 없어 버려진 무덤 위에 천막이나 작은 오두막을 짓습니다. 묘비는 식탁, 침대, 심지어 요리 장소로 사용됩니다. 아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놀고 공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뼈가 무덤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어른과 아이 모두 이에 익숙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뼈를 조심스럽게 치우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무덤 관리, 비석 제작, 장례 서비스 지원 같은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파그를 먹어볼 용기가 있나요? 있다면 댓글에 1, 없다면 0을 남겨주세요. 7번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국가. 필리핀은 한때 세계의 문자 메시지 수도로 유명했습니다. 2007년경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에 10억 개 이상의 SMS를 보냈습니다. 당시 인구는 8천만 명이 조금 넘었으니 한 사람당 하루에 수백 개의 문자를 보낸 셈입니다. 기본 노키아 폰과 문자 1개당 1페소, 약 13원, 많이 쓰면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문자 세대라 불리며 항상 키패드에 얼굴을 파묻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문자 문화는 점차 소셜미디어로 대체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국가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필리핀인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에 소비하며 그중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은 단순히 오락이나 사진 공유용이 아니라 공식 정보 소스로 사용됩니다. 경찰, 병원, 학교, 정부기관, 심지어 지역 주민단체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모든 뉴스와 업데이트는 페이스북에 게시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묻고 불만이 있으면 직접 메시지를 보냅니다. 페이스북은 전통적인 연락 채널을 거에 대체해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고 정부와 시민 간 거리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도 가져왔고 노인이나 오직어주자들은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흥미로운 문화적 특징인 고스팅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스팅은 때와가 한창 이동 중 한쪽이 갑자기 사라져 답장도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개방적이며 대화를 쉽게 시작하지만 세계에서 고스팅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사람과 온라인으로 데이트하거나 친구가 된 외국인들은 대화가 매우 즐거웠는데 어느 날 상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이는 미움이나 화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흥미를 잃고 침묵으로 관계를 끝내는 선택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고스팅이 너무 은혜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고스팅 왕국이라 농담하기도 합니다. 8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모순적인 경제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빠른 성장률 때문에 떠오르는 별로 여겨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노동력 수출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약 1100만 명의 필리핀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거의 10%에 달합니다. 이들이 매년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약 55조 원에 이르며 이는 국가 GDP 약 10%를 차지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의료, 해운, 가사도우미, 요식업 분야에서 일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해외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25%가 필리핀 출신일 정도로 그 비율이 인상적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빠른 성장률로 주목받지만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GDP가 9.5% 감소하며 지역 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후인 2024년 경제는 5.7%의 성장률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빠른 회복력을 보여준 첫 사례가 아닙니다. 198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시기의 정치 위기 이후 GDP는 7.5% 감소했지만 정치가 안정된 이듬해 경제는 3.4% 성장으로 회복되었고 1988년에는 6.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놀랍게도 필리핀은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이 나라는 금 매장량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크롬 6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대부분은 민간기업, 특히 중국 소유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채굴 활동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원광 수출에 집중되어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오염, 노동안전 문제, 비효율적인 자원관리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노동력 수출과 광물 채굴 외에도 필리핀은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큰 아웃소싱 서비스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닐라나 세부 같은 도시는 고객관리, 회계,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백 개의 외국 기업 본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 산업은 1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GDP 약 8%를 기여합니다. 중심 상업지구 이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 보면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차로 인해 밤새 일하는 젊은 직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9번. 필리핀의 독특한 교통 시스템.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의 자동차 가격은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2에서 3배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약 2천만 원, 15,000USD에 판매되는 토요타 비오스는 필리핀으로 수입돼 면세금, 수입세, 특별소비세, 등록비 등 때문에 3,300만 원, 물결표 4천만 원, 25,000에서 3만 USD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0만 원, 물결표 33만 원, 150에서 250 USD에 불과해 평균적인 노동자가 10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비, 전기 유지비, 마닐라 같은 대도시의 일상적인 교통체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사치로 여겨집니다. 대신 필리핀 사람들은 생활 조건에 맞는 독창적인 교통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지푸니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남기고 간 지푸를 현지인들이 잘라내고 차체를 연장하고 좌석과 지붕을 추가해 미니버스로 개조한 것입니다. 각 지푸니는 종교적 이미지, 예술, 그래피티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색칠됩니다. 한 대의 지푸니는 약 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마닐라 거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통의 상징입니다. 요금도 매우 저렴해 필리핀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한 번쯤 지푸니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농촌, 산악지역 또는 버스나 지푸니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에서는 아발하발, 해벌이 사용됩니다. 이는 오토바이를 개조해 4에서 6명을 동시에 태우고 때로는 짐까지 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운전자는 보통 헬멧을 착용하지만 승객들은 뒤에 빽빽이 앉아 있습니다. 민다나오나 세부에서는 하발이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위험하고 교통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저렴하고 편리해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대도시에서 우버나 그랩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하발을 몇 번의 터치로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번. 필리핀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행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유망한 여행지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아름다운 성과 장엄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먼저 보레케이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섬입니다. 이곳의 화이트 비치는 4km 이상 펼쳐진 고운 백사장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청록색 바다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라카이는 일광욕이나 석양감상뿐만 아니라 수상 스포츠의 천국입니다. 오후에는 전통 범선을 타고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석양을 감상할 수 있고 밤이 되면 해변은 해변바, 활기찬 불쇼로 빛납니다. 다음으로 팔라완, 은국제여행 잡지에서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됩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장소인 엘니도와 코론, 은거대한 석회암성, 청록색 석호, 산속 맑은 담 수호로 유명합니다. 엘니도에서는 아일랜드 호핑, 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배를 타고 여러 섬을 탐험하고 원시해변에서 수영하거나 카약으로 해상 동굴을 지나며 산호초를 감상하며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코론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고남자네를 탐험하는 심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뷰는 다양한 풍경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헬볼, 위맑은 해변,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청록색 물줄기의 카와산 폭포, 카와산 폴즈, 16세기부터 이어진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부에서 유명한 활동은 오슬로브에서 고래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것입니다. 온순한 거인, 길이가 10m에 달하지만 사람에게 매우 친근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이들에게 세부는 등산, 절벽 다이빙, 산속 계곡 수영 같은 활동도 제공합니다. 열대해변과는 대조적으로 북부 지역의 바나우는 2000년 이상 전 아이퓨가오, 사람들이 만든 장엄한 계단 식론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는 산비탈을 따라 거대한 계단처럼 펼쳐져 놀라운 풍경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트레킹을 통해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수세기 동안 보존된 전통 문화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수확철로 계곡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하늘이 맑게 빛납니다. 이곳들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방문했거나 이름만 들어봤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1번. 필리핀의 초콜릿 언덕. 필리핀은 청록색 바다와 백사장뿐만 아니라 모험을 좋아하고 탐험을 즐기는 이들을 매우 가는 기묘한 자연현상들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는 보울섬의 초콜릿 언덕, 초콜릿 힐즈입니다. 이는 1200개 이상의 둥근 언덕들이 평평한 지대 위에 빽빽이 솟아있는 지질학적 꾼집으로 마치 빵 반죽처럼 일정하게 배열된 모습입니다. 건기에는 언덕을 덮은 푸른 풀이 갈색으로 변해 마치 수천 개의 초콜릿 사탕이 지평선까지 펼쳐진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언덕들은 크기와 형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균일합니다.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석회암풍화에서부터 거인들이 전투 중도를 던졌다는 현지 전설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원이 무엇이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전망대에 올라 특히 일출이나 일몰 때 인상적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로손섬으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화산호 중 하나인 테일레이크가 있습니다.
타알은 필리핀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이지만 지질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거대한 타알호 가운데 섬이 있고 그 섬에는 아산 분화구가 있으며 그 분화구 안에 또 다른 호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즉 호수 안에 화산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호수가 있는 호수 속 호수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타알은 과거 분화 이력이 있지만 신비로운 풍경으로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화산 분화구까지 걸어 올라가 김이 나는 호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신화적인 분위기 위장소에 끌린다면 민다나오 섬 히나투안, 에마버비강, 인첸티드 리버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푸른빛 이 감도는 물로 유명해 멀리서도 강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강 아래에 신비한 생물이 산다고 믿으며 어떤 그물로도 강 중앙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기묘한 현상은 매일 같은 시간에 물고기들이 물속 한 지점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마치 부름을 받은 듯합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매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들은 강가에서 수영하거나 배를 타거나 나무다리 위에서 마법처럼 빛나는 푸른 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번 필리핀의 유명한 음식. 필리핀 음식을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방문객이 처음 소개받는 요리는 어도보입니다. 이는 국민이 영혼이자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요리입니다. 아도보는 튀긴 마늘의 향과 식초의 신맛, 간장의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양념한 물에 재운 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도록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아도보를 흰쌀밥과 함께 먹으며 때로는 절인 오이나 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을 곁들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모든 음식이 외국인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꺼리는 요리는 발롯입니다. 발롯은 특별한데 14에서 21일 동안 부화시킨 오리알을 삶아서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배하는 불이 깃털, 부드러운 뼈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먹을 때는 껍질을 깼고 안에 국물을 마신 뒤 나머지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심리적으로 도전이 되는 요리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영양가가 높다고 믿으며 저녁 간식으로 즐깁니다. 더 모험적인 입맛을 가진 이들에게 타밀록, 증목재벌레는 놓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는 실제로는 해안 지역의 썩은 맹그로브나무 속에 사는 연체동물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생으로 먹으며 식초와 고추에 찍어 먹습니다. 길고 부드럽고 미끄러운 지렁이 같은 모습은 많은 방문객을 소름돋게 하지만 팔라완 사람들에게 타밀로크는 해산물 파티의 서귀한 별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큰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레콘입니다. 이는 사초, 마늘, 붉은 양파를 채운 돼지를 통째로 숯불 위에 서몇 시간 동안 천천히 구운 요리입니다. 완성된 레초는 껍질이 황금빛으로 바삭하고 씹을 때 탁탁 소리가 나며 속살은 부드럽고 촉촉하며 풍미가 깊습니다. 간소스나 마늘과 고추가 섞인 식초에 찍어 먹습니다. 결혼식, 새해 축하,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레초는 필수 요리입니다. 13번 필리핀의 독특한 축제. 연초에 필리핀을 방문한다면 활기찬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행사 중 하나는 매년 1월 세부에서 열리는 사이너로그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성악기 예수 산토니노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눌로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화려한 색감, 음악, 리듬입니다. 수천 명이 무용숙과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북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한 춤을 춥니다. 세부의 주요 거리는 정교하게 장식된 꽃차와 화려하게 분장한 예술가들이 몇 시간 동안 춤추는 야외 무대로 변합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주민과 관광객이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춤추고 환호합니다. 같은 1월 아크란, 주의 칼리보에서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아티안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파나이 섬에 처음 정착한 원주민 아티 부족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피부를 검게 칠하고 얼굴에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리며 깃털 모자 나야자 수입, 마른 불로 만든 치마를 착용합니다. 북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며 강렬한 춤과 거리 퍼레이드를 이끌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거리 파티로 도시를 뒤덮습니다. 축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10월의 바콜로드에서 열리는 메스카라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1982년 경제적 어려움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리 사고 이후 지역민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으로 창설된 마스크라는 밝게 웃는 화려한 마스크를 특징으로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꺼리는 춤, 화려한 의상, 생기 넘치는 마스크, 활기찬 음악으로 빛나며 도시 전체가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14번 필리핀의 생활비. 필리핀, 특히 마닐라나 세부 같은 대도시에서 장기 여행, 일 또는 거주를 계획한다면 생활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 매일 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67만 5천 원, 물결표 87만 7,500원, 500에서 650 USD로 상업 중심 지나 외국인 거주 지역 근처에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심 외곽이나 교외로 가면 가격은 33만 7,500원, 물결표 47만 2,500원, 250에서 350 USD로 내려갑니다. 교통비는 지프니가 가장 저렴하며 짧은 거리 요금은 약 400원, 물결표 800원, 0.30에서 0.60 USD입니다. 버스도 인기 있으며 요금은 800원, 물결표 1350원, 0.60에서 1 USD입니다. 더 편리한 이동을 원한다면 택시나 그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짧은 거리는 2,000원, 물결표 3,400원, 1.50에서 2.50 USD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 차를 렌트하면 하루 33,750원, 물결표 47,250원, 25에서 35 USD이며 연료와 보험은 별도입니다. 식비는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면 월 16만 2천 원, 물결표 21만 6천 원, 120에서 160 USD로 충분합니다. 외식 시 평범한 식사는 1,600원, 물결표 2,700원, 1.20에서 2 USD. 중급 레스토랑은 5,400원, 물결표 1,800원, 4에서 8 USD입니다. 전기, 물, 인터넷, 전화 같은 기본 유틸리티 비용은 월 54,000원, 물결표 81,000원, 40에서 60 USD이며 고속 인터넷은 27,000원, 물결표 33,750원, 20에서 25 USD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독신자는 월 81만원, 물결표 108만원, 600에서 800 USD이 필요하며 절약한다면 약 67만 5천원, 500 USD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15번 택시 사기와 안전주의 사항. 마닐라에서는 특히 공항, 버스터미널, 쇼핑센터 같은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택시 사기가 흔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고정 요금을 제시합니다. 겉보기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요금이 정상보다 몇 배 비쌉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미터기를 켰을 때 약 120페소, 2,700원 만들지만 고정 요금을 믿은 많은 관광객이 700페소, 15,800원을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에 타기 전에 미터기를 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거부하면 차에서 내려 그랩을 예약하세요. 그랩은 요금이 명확히 표시되는 인기 있는 차량 호출앱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야시장, 지프니 정류장, 기차역, 쇼핑센터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의 소매치기입니다. 전문적인 소매치기 조직은 특히 뒷주머니에 지갑이나 전화기를 넣는 사람 또는 느슨하게 배낭을 맨 관광객을 노립니다.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거나 차에 오를 때 몇 초 만에 전화기를 잃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배낭을 가슴 쪽에 메고 현금을 적게 소지하며 잠금 장치 같은 튼한 가방을 사용하세요. 또 하나 준비해야 할 점은 섬이나 외딴 지역에서의 전화 및 인터넷 신호 약화입니다. 팔라완, 시아르가오, 바타네스 같은 곳에서는 특히 비가 오거나 밤에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일부 리조트는 로비에서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객실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도를 확인하거나 운전기사와 연락하거나 중요한 이메일을 확인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하고 비행정보, 호텔, 주소 등을 저장하거나 출력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특히 6월에서 11월 이후 기동한 날씨에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화창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폭우가 쏟아져 페리나 국내선 비행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연을 피하려면 항상 우비나 작은 우산을 챙기고 일정강 연결 지점에 여유 시간을 두세요. 이로써 우리는 필리핀에 대한 15가지 인상적인 사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요정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